연말이 다가오던 어느 날, 아들의 의붓딸 안나로부터 당장 집으로 놀러오라는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는 한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아들의 집으로 차를 몰고 가는데 엘 할머니는 앉아 계셨습니다. 입구 콘크리트 계단에 내 손녀 엘이 교복을 입고 웅크려 추워 보였는데 왜 이렇게 가벼운 옷을 입고 밖에 나가서 아빠, 엄마는 어디 계시고 누나랑 해외여행 가셨는데 뭐 어쨌든 차에 타세요. 추워서 급히 차에 올라 집에서 안나와 재회한 후 본 첫 번째 편의점에서 따뜻한 음료수를 사주었습니다. 상황을 더 알게 되었고 의지하던 아들과 아내에 대한 분노가 커졌습니다. 나 이 아이들을 보상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 안나. 그 집 열쇠 갖고 있어. 그래 그럼 가서 중요한 것만 가져가자.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할머니. 나는 낄낄 웃었고 그 집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이름은 에이미입니다. 64세 저는 재작년에 남편을 잃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 40년 전 제가 결혼했을 때 남편이 남긴 것을 관리하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학생이었던 남편이 갑자기 동네 젠틀이 취급을 받아 충격을 받았고 당시 시어머니에게 철저히 교육을 받았고 어머니의 말이 이 분야에서는 법이었기 때문에 답답하긴 했지만 지금도 주변에 아무도 없는 이 집과 땅의 관리인으로서 어느 정도 존경을 받고 있다는 사실 덕분에 결혼을 했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도시로 이사를 꿈꾸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시골에 오는 것은 다소 괴상한 일로 여겨졌는데 아마도 시어머니는 이웃의 그런 견해를 가능한 한 빨리 없애기 위해 저에게 엄격하게 훈련을 시키셨고 결혼 후 곧 아이를 낳았고 저를 포함한 가족의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너무 기뻐하셨는데 그 아들을 낳고 건강도 나빠지고 부부관계도 소원해져서 아이를 한 명밖에 낳지 못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깊이 후회했지만 지금은 아들이 시집가고 남편도 없어졌어요. 이 집과 땅을 관리하는 사람은 일을 하지 않고도 이 큰 집을 유지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넉넉한 수입을 남겼다. 물론 그것을 유지하려면 시어머니 덕분에 어느 정도의 지식과 인력의 활용이 필요했다. 법학 공부와 대학 졸업 후 독서를 꾸준히 하는 습관 가끔씩 오가는 친척이나 지인에게 속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나이에 배워야 할 것이 있지만 인생이 흥미로워지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것을 부지런히 관리해야 해서 남편이 유언장에 모든 자산을 나에게 맡겼기 때문에 당신이 묻는 이유는 내 아들 짐의 성격 때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상속 재산이 배우자와 나 사이에 절반씩 나누어졌고 체육관에 가야 했지만 남편은 그는 죽기 몇 년 전부터 그 소년에게 반만 남겨주면 이제 이 집은 망할 것이라고 말하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짐의 성격이 좀 나아질지 제가 판단해 보길 원했습니다. 나는 남편의 말을 그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당시 마지막 소원짐은 결혼 10년 남짓한 아내 케이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지 6개월 만에 막 재혼했다. 남편과 바람을 피웠던 여자와 결혼하고 현실에 절망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잘 지내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됐던 우리 아들의 짐은 그 시점까지 자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완벽하게 괜찮은 상속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만 그랬지만 그가 학교를 꽤 잘 다녔던 가족 전체가 카운티 내에 괜찮은 고등학교에서 같은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그는 도심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삼을 수 있었지만 졸업 후 현지에 머물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회사에 일하고 당시 그 지역 출신의 소녀와 결혼했습니다. 짐은 우리 가족의 집에서 독립적으로 살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땅에 젊은 부부를 위한 집을 지었습니다. 짐과 그의 아내 케이는 매우 행복하게 함께 살았습니다. 딸의 탄생에 케이트의 건강이 악화되어 의사로부터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나는 그녀의 어머니가 자주 방문했던 경험을 기억하며 그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집에서 보모와 가정부를 마련했습니다. 게다가 케이트의 건강은 한동안 호전되었으나 약 10년 후 몸에서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케이트는 인내심이 강한 여성이었는데 결혼 초기에 건강 문제로 많은 걱정을 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이번에는 암이 발견되었을 때까지 참았을 것입니다. 엘이 그녀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케이트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유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케이트를 내 딸로 생각하고 소녀 애를 위해 그녀의 어머니를 잃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케이트의 완화 치료 동안 내 마음에는 또 다른 더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짐은 이미 여주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케이트를 거의 방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짐은 6개월 이내에 재혼했습니다. 케이트의 죽음에 대해 그의 새 아내인 팸은 클럽 체육관의 안주인이었고 놀랍게도 자주 방문했습니다. 케이트가 나에게 남긴 일기에는 이미 5년 넘게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짐이 집에 돌아오지 않았던 날들에 대해 열심히 썼습니다. 언젠가 이혼의 증거로 삼을 생각이었지만 이제 그녀가 가버렸으니 우리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새아내 팸이 짐보다 2살 위였다. 엘보다 6살 많은 애너라는 딸을 데리고 그들은 우리가 준비한 집에 과감하게 들어갔다. 물론 나는 이 결혼을 반대했다. 내 아들은 상인 여자와 오랜 관계를 갖고 아픈 아내를 방문하지도 않은 채 급히 재혼함으로써 케이트를 배신했다. 내 아들이 이렇게 무자비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짐은 결국 중매를 통해 결혼했다고 뻔뻔하게 말했다. 너희들이 정한 것만으로는 그 의무가 충분하지 않아. 케이트도 비난해야 해. 남자 상속자를 낳기 전에 건강을 망쳐서 결혼할 의미가 없잖아. 그런 여자가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도 못한다면 밖에서 석방되지 않으면 내 일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나는 항상 내 아들이 케이트에게 냉담하다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너무 과한 일이었습니다. 짐이 어디서 그런 사람으로 변했는지 나 자신을 비난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분명히 그랬고 사회에서도 그를 명문가의 외아들이라고 칭송했는데 우리는 그에게 어렸을 때 옳고 그름을 가르쳤고 이런 생각으로 한동안 아들과 처가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지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 분주함도 한몫했는데요. 연휴에만 봤던 것이 실수였습니다. 연말의 어느 날 12월의 날씨가 불규칙하고 날이 따뜻해서 약간의 움직임으로 땀을 흘리다가 갑자기 찬바람이 불고 몇 년째 버티기엔 꽤 가혹한데 그래도 연말인데 여러 가지 제보를 처리하던 중 갑자기 개인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낯선 번호일지도 모르지만 개인 한정 인원이더군요. 이 번호로 대답하기로 했어요. 실례합니다. 할머니입니까?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는 이 사람입니다. 갑자기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저는 애너 팸의 딸입니다. 왜 저한테 전화를 하시나요? 시간이 별로 없으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바로 우리 집으로 오실 수 있나요? 그녀가 어디에서 전화를 하고 있는지 배경소음이 꽤 컸습니다. 급히 달려온 할머니 입구 콘크리트 계단에 교복 차림으로 웅크린 채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가벼운 옷을 입고 밖에 계시냐 엄마 아빠는 어디 계시니 누나랑 해외여행 갔지 나 그 사람 말에 뭔가 기분이 이상했지 어쨌든 차로 와 뼈저리게 추워서 서둘러 애를 차에 태우고 첫 번째 편의점에 들렀다 따뜻한 음료수 사주려고 봤어. 엄청 추웠나봐. 손을 따뜻하게 해서 뚜껑을 열고 천천히 마시기 시작했다. 바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집에 도착하면 먼저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애를 거실로 데리고 가는 길에 가사 도우미에게 전화해서 물었다. 방에 들어오자마자 따뜻한 차 2잔과 간식을 준비하라고 했더니 엘이 안도한 표정으로 따뜻하다고 하더군요. 불길한 예감이 좋아진 것 같아요. 반응이 엘보다 어렸던 것 같아요. 빨리 자라야 하는데도 기억나요. 14살 때 엄마 병상 옆에서 올 때도 손목이 더 꽉 찬 것 같았어요. 손에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니 손이 심하게 갈라진 걸 봤어요. 어린 시절엔 흔한 일이었는데 지금은 보기 드물어요. 이건 마지막에 시작됐어요. 올해 너무 아픈 것 같아요. 크림은 바르셨나요? 아니 크림도 없고 목욕할 때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 그런 것 같아요. 설거지. 빨래는 뭐 없어요. 가정부 아빠가 해고했어요. 너무 비싸다고 해서요. 그리고 엄마는 어쩌고 팸은 뭐 이런저런 일로 바쁘고 아빠는 손이 거칠어지고 동생이 거칠어지는 게 싫어. 내 동생은 엄마가 어떻게 부르라고 했는지 멈췄다. 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가 말하길 밖에서는 안나라고 불러요. 그게 더 좋은데 그렇게 전화해 주세요. 초등학생이 만지작거릴 정도로 너무 기본적인 것 같았는데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무슨 일인지 안나가 나한테 내가 도착하면 알려달라고 했어. 그 여자가 그랬어. 그래 애나가 나한테 이 스마트폰을 사줬어. 아빠가 재혼하기 전에 스마트폰은 어때? 엄마는 내가 하나 갖기엔 너무 이르다고 했고 그 사람은 팸임에 틀림없다고 말했고 너희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고 엘은 어깨를 으쓱하고 얼굴을 찡그린 표정을 지었다. 아빠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내가 문제를 겪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친구들과 연락을 할 수 없었는데 안나가 나에게 이 휴대폰을 사주면서 최신 모델이 아니라고 사과했고 또한 스마트폰을 훔친 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절대 발견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했습니다. 안나 할머니는 공항에서 여기로 가신다고 방금 대답했어요. 그들과 함께 해외여행을 가기로 되어 있지 않았나요? 기다리는 척 하다가 돌아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때 이 둘 사이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은 안나가 지방 도시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는 가장 가까운 공항에서 기차와 버스를 타고 3시간 후에 우리 집에 도착하기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갑자기 전화해서 바로 전화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나가 나에게 깊이 인사해 주셨네요. 마님 그래서 마님이라고 불러드리기엔 너무 뻔뻔한 할머니의 솔직한 매너와 무뚝뚝한 눈빛이 강인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팸처럼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확고한 의지를 지닌 마담은 엄밀히 말하면 엘의 할머니이고 나와는 같지 않은가 보다. 그러면 지금처럼 전화를 걸고 그 둘이 한동안 해외여행을 가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우리 셋이겠거니 했는데 유럽에서 아시아로 3주 동안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그 사람들 직업은 어떡하지? 이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은 것 같은데 이번 여행 동안 어머니가 나를 그 남자에게 제안하려고 의도하셨던 것 같은데 그 남자가 원래 어머니와 나를 모두 주시하고 있었다고 들리는데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얼마나 무서운가요? 엘이 안나 옆에 앉아 계시다니 진짜 할머니군요. 화장실 청소를 마친 후 주먹을 꽉 쥐었다. 안나가 아빠에게 집에 오라고 집요하게 초대하는 것을 보았다. 안나는 항상 나쁜 농담이라며 회피했지만 아빠는 혀를 차며 길을 잃으려고 돌아다니는 나에게 소리를 지르곤 했다. 엘이 있어서 그걸로 끝났다. 엘이 다치지 않을까 항상 걱정했는데 엘이 없었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각하면 몸서리쳐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타락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두 사람 앞에서 서로를 보호하는 순간 둘은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공동의 적에 맞서는 동지 같다. 야 너희 둘은 보통 뭐해? 엘 아까 팬마담에게 전화하라고 했지. 응 처음에는 엄마한테 전화하라고 했어. 그 사람이 돈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결국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어요. 그 사람이 우리 집에 고등학교 때부터 오는 걸 지켜봤거든요. 그 사람이 점점 저를 부적절하게 쳐다보기 시작하는 걸 알아차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같은 집에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점점 푹 빠져 싫어 애 나는 안아주면서 싫다고 했지만 대학에 갈 수 있어서 감사한 것 대학에 다니느라 바빴고 아르바이트도 최대한 집에 안 들어가려고 노력 중 떠날까 했는데 안나가 나 때문에 남았다. 오늘처럼 끼어들었다. 저 둘은 나 혼자 두고 열쇠도 돈도 안 주고 어디든 갈 수 있다고 했고 그 운동복을 입은 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가 더욱 떨어지게 된다. 그 아이는 옹기종기 모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안나가 그 둘이 비행기에 탔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내가 그렇다고 전화한 거야. 나는 그들의 탑승 시간 전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과 함께 있었어. 그런데 애를 감기에 놔둘 수가 없어서 추웠을 텐데 몰래 전화를 걸었다. 미안하다. 사실은 좀 더 일찍 연락할 수도 있었는데 그 두 사람이 확실히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나 보다. 해외로 연락하기 전에 이제 저한테 의지했으니 그 신뢰에 꼭 보답해야겠어요. 안나. 그 집 열쇠 갖고 계시나요? 그럼 이제 가서 중요한 것만 가져오자. 할머니는 어떻게 할 건가요? 할머니 웃었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 집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3주 후 새해가 지나고 삶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을 때 두 사람이 여행 가방을 끌고 우리 집에 들이닥쳤어요. 엄마 짐이 들어오자마자 나한테 소리 지른 게 도대체 뭐야?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집으로 돌아갔나 보더니 잘 가더군요. 저를 건드리지 마세요. 엄마 저건 내 집이었어요. 오 어떻게 그럼 무슨 말이야. 짐 우리가 당신을 위해 지었는데 착각하는 거야. 이제 우리 이름으로 등록됐어. 이제 내 거야. 내 재산에 내가 하는 일에 문제가 뭐야. 내 딸들은 어떡하고 딸들한테는 무슨 짓을 한 거야. 팸 너 얘기할 사람이 너야. 코웃음을 치며 초대했어. 우리 거실로 가는 거 아니야. 조용히 뒷마당으로 데려갔어. 복도에서 기다리게 해서 미안 10여 명쯤 줄 서서 문을 열었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 뒤에 두 사람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것은 엘 안나. 이번 모임에서 그들은 상석에 앉았다. 내가 데리러 가려던 자리 옆에 손주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안나 왜 무시하는 거야? 내 전화 엘 당신이 우리에게 언제 전화를 걸었습니까?
언제 그렇게 은밀하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의 얼굴은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짐과 팸은 손녀들에게 접근하려고 했지만 집 직원에 의해 제지되고 우리 맞은편에 앉아 여전히 거친 숨을 쉬고 그들은 모인 회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두 여기 시작하자. 모두 둘러보고 시작했어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시작합시다. 제발 감사합니다. 아, 짐. 긴 휴가를 즐겼기를 바라지만 다음에는 그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짐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발표자를 향한 충격. 짐 부사장의 현직 상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의 눈은 정말 웃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3일 휴가를 신청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쯤이면 그런 나쁜 습관이 멈췄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짐은 움츠러 들었습니다. 낮고 강력한 목소리는 항상 아랫사람에게는 오만하고 윗사람 앞에서는 약하다는 특성 어릴 때부터 변함없는데 지금까지 동의하셨던 부사장님 보세요. 짐 당신의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신다면 우리 회사에 대한 당신의 가치는 단지 이 도시의 명망 높은 가문 중 하나의 상속자라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은 좌절감에 이를 악물었지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짐 아들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바로 시선을 돌렸어요. 저번에 여기에서 변호사 앞에서 제가 쓴 유언장 내용을 발표하려고 했어요. 유언장 미리 작성해야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 재산입니다. 엄마한테 갈 텐데. 그렇지 않을까요? 엄마 이미 어딘가에 저장해 뒀어요.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내 재산은 모두 엘에게 가죠. 짐은 충격에 휩싸여 몇 초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말을 들은 게 틀림없어요. 이상하네요. 비행기에서 내 귀가 적응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인은 이상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족 변호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짐을 상속인에서 제외하기로 한 결정은 그 당시 그의 능력과 소비 습관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전 세대의 말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렇죠. 그때 기억이 나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고개를 저었고 회사 부사장이 저와 변호사에게 계속 물려받았습니다. 보시다시피 부인이 상속권을 완전히 없애기로 결정했으니 우리 회사가 줄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은 특별 대우를 받지만 우리 회사의 중요한 것은 개인 능력이 아닌 이 지역의 옛 지주 가문과의 연결이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부사장은 나를 힐끗 보았고 나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GM님. 3주간 단순 휴가를 주셨다는 사실이 이미 회사 전체에 퍼졌습니다. 상부에서 강등 및 재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라면 감사하겠습니다. 짐은 몸에서 힘이 다 빠진 듯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거 참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팸이 부인 앞으로 몸을 기울였을 때 엘이 상속자인 경우 애너는 어떻습니까? 애너는 다른가요? 왜 애너에 대해 법적으로 짐의 자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녀는 지금 부인 옆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왜 너 자신의 구경거리를 만들지 마. 안나 어머니가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그래 난 그동안 기대하고 있었어. 짐이 기대된다고 소리쳤어. 안나가 말했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갔어. 스마트폰 실례합니다. 여러분 이것 좀 들어주실래요? 방이 호기심으로 떠들썩해요. 안나 오늘은 아빠랑 같이 목욕할까요? 미안해요. 지금부터 일이 있어서 뭐 아빠 말씀도 못 듣나요? 둔탁한 소리가 났나봐. 세탁기가 부딪히는 것 같아. 그만해. 아빠 안나가 싫어서 닥쳐. 엘의 울음소리와 함께 뭔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어. 엘 애너 일이 있어 어서 가. 고마워요. 서둘러. 발걸음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기 때문에 이것은 두 사람이 나에게 말한 것 중 일부일 뿐이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짐의 목소리가 아닌가? 참석한 사람들은 애너 엘과 짐 애너 사이를 엄숙하게 바라보며 오디오를 멈추고 말했습니다. 엘이 스마트폰을 꺼내면서 조용히 팸을 노려본 것. 내가 그 스마트폰을 당신에게서 빼앗은 것. 팸 당신이 방금 빼앗았다고 하더군요. 요즘 시대에는 초등학생도 휴대폰이 필요하다고 물었어요. 중간에 가져갔죠. 초등학생 엘 엄마 교육의 일환이죠. 맞아요. 최신 모델은 필요 없어요. 필수 기능이 있는 기본 모델이라도 요즘 아이들은 놀 때에도 메시지로 소통해야 하는데 학교에서 알림을 보내요. 맞나요? 중학교에서 온 알림. 왜? 내가 너무 바빠서 내가 그녀의 학교 행사에 참석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니? 내가 궁금해서 바쁘기 때문에. 애너는 낄낄 웃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애너는 그런 식으로 너희 부모님을 비웃었다. 왜냐하면 너희 바쁜 건 항상 속이는 일이니까. 남자 아닌가? 이제 짐의 시선이 팸에게로 향했다. 실례합니다. 팀 들어오세요. 안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닫이 문이 열리면서 체육관 커플보다 약간 어린 남자와 양복을 입은 또 다른 남자가 드러났습니다. 이 팸의 표정이 급격하게 바뀌었습니다. 오랜만입니다. 팸, 난 당신이 나한테 모든 걸 잃게 만들어 놓고 이런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 왜 여기 계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그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팀입니다. 그는 이 여자에게 사기를 당한 피해자 중 한 명입니다. 몇 년 전 오안나가 혼자 있다는 것은 사실 당신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제가 안나에게 물었어요. 네, 이 여자는 항상 남자를 바꾸고 있어요. 많은 적이 있었지만 이 사람은 당신 이후로 팀 중 가장 괜찮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여기 있어 이 여자에게 비밀을 털어놓으세요. 팀, 그런데 팸이 당신에게 무슨 결혼 사기와 절도를 했는지 그 말이 우리 주위를 소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당신은 기꺼이 나에게 돈을 줬어요. 우리가 있는 줄 알았어요. 이 함께 독립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기를 원하는 당신과 당신의 가족팀은 유망한 부동산에 대해 똑바로 혐오스러운 눈으로 팸을 노려보았고 계약금을 위해 현금이 필요했기 때문에 저축한 돈을 모두 인출하여 현금으로 바꾸어 이 여성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이 나를 유혹해서 때린 후에 당신을 어머니로 볼 수 있다는 것처럼 당신의 어머니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얘들아, 나를 밥도 없이 내버려두고 이번 여행도 너가 나를 내 남편과 어울리게 하려고 했을 때와 똑같았어. 나는 내 엄마야.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지. 그 순간에는 내 사전에 아동 학대가 없는 것 같으니까. 팀, 로즈 뒤에 부드럽게 서 있는 남자, 본질적으로 당신을 떨쳐버릴 흙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 남자는 경찰 배지를 꺼냈습니다. 팸은 그것이 뒤로 뛰어오르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왜 경찰이 여기에 있습니까?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팀이 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절도는 그렇지 않아요. 내 애나가 저를 찾아서 설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하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팸, 이제 사기 절도를 포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동 학대에 대해서도 자세히 증언할게요.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엘리 초조하게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리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여기서 말할 수 없지? 알겠어. 그래서 이 여자는 엘리 자기가 겪은 일을 겪기를 원하지 않았어.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증언할게. 아니, 아무리 사소해도 생각하기 싫지만 널 감옥에 갇히게 한다면 그럴 가치가 있어. 아, 정말 강한 아이. 그 아들은 자라서 쓸모없게 자랐고 끔찍한 여자와 얽혔지만 적어도 이 소녀는 모든 것을 밝혀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우스꽝스럽게 이혼했는데 돈의 끝은 그들의 관계의 끝이었던 것 같습니다. 짐이 경찰서에서 팸을 방문했을 때 그들은 서로에게 모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팸의 과거 행동은 오디오 덕분에 천천히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애너가 수집한 사진과 추가 범죄에 대해 경찰은 애너가 겪었던 아동 학대가 예상만큼 끔찍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애너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다고 결심했지만 그녀는 졸업 후에만 일자리를 찾는데 도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언급된 회사의 부사장이 강등되어 관리자로서 한꺼번에 타주 지점으로 이동함에 따라 짐에게 파격적인 고용 기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를 고위직에서 일반직으로 바로 강등시키는 것이 너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사람이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주에서 최소한의 해를 끼칠 수 있는 곳에 그를 배치했습니다. 결국 우리의 보호 아래 있는 바로 이곳이 그를 어머니로서 망친 것은 그가 어떻게든 괜찮은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깥 세상에서는 숨도 못 쉬고 있지만 아이들의 목소리가 가득한 집에 사는 것은 이제 이 넓은 홈 라이브미에서 정말 즐겁습니다. 조금만 더 이 둘을 응원하게 건강해야지. 이 집의 고름과 기생충 짐, 그리고 그 여자를 없애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준 아이들 덕분에 이제 나이에 맞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됐어.